여러분은 혹시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가장 먼저 잊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가족의 얼굴일까요? 고향의 풍경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일까요? 뉴욕주의 작은 마을,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개가 가만히 앉아 있었죠. 놀라운 사실은 그 개가 무언가를 지키듯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어쩜 개가 저렇게 꼼짝도 않고 1시간을 넘게. 그날 이후 그 개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 개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 40년을 살아온 정수자 할머니와 그녀의 진돗개, 다니. 둘 사이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날들 속에서도 다니만큼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그 말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이든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어떤 소중한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언어와 국경도 초월한 그 놀라운 여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정수자입니다. 올해 79살, 미국 뉴욕주 허드슨밸리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뒷마당에서 맡는 고향의 냄새만큼은 어떤 추운 겨울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짧아지는 법인지 오늘도 새벽 5시면 자연스레 눈이 떠집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느껴지고 하얀 눈으로 덮인 풍경이 한국 고향의 겨울을 떠올리게 해 가슴이 찡해집니다. 뒷마당에서 자고 있는 다니를 불러 깨웁니다. 한국에서 데려온 우리 진돗개 다니는 손자 민수가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당꾼의 다니라고 조국 한국을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마음을 늘 간직하려는 아이. 민수가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하면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그 냄새에 다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제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 진한 된장 향기는 마치 한국 땅을 밟고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식당 고향의 맛은 이 작은 마을에서 30년이 넘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함께 시작했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에도 저는 혼자서 이 자리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수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한국 음식을 찾아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 전 뒷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려 나서는데 다니도 따라 나와 발자국을 남깁니다. 흰 눈밭 위에 다니의 발자국과 제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제 삶의 여정처럼 느껴졌죠. 문득 감정이 복받쳐 말했습니다. 다니야, 너는 내 고향 같구나. 그때 동네 소년 토미가 자전거를 타다 우리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듯 물었습니다. 수자 할머니, 왜 이 개는 항상 할머니 곁에만 있어요? 이 아이는 내 고향이란다. 사람은 집이 있어야 살고 마음엔 고향이 있어야 숨을 쉬지. 다니는 내 마음속 고향을 지켜주는 친구란다. 식당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제임스. 늘 그렇듯 김치찌개를 주문합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보니 다니가 뒷마당 눈 위에 앉아 식당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온 수호신처럼 말이죠. 가끔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고 먼저 떠나보낸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날 때면 다니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낯선 미국 땅에서조차 한국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참 고마운 존재이지요. 오늘도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이제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깊고 풍부한 맛에 반해 단골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겐 소중한 사명이 되었죠. 해가 저물고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다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 덮인 고요한 마을과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집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진 타국이지만 다니와 함께라면 이곳에서도 고향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40년의 이민 생활. 떠나온 고향만큼이나 이곳에서의 삶도 어느새 제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맛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품고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죠.
요즘 따라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후 2시 야채 배달 메모를 3번이나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 메모지들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제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니는 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제 손을 핥아줍니다. 진돗개의 충직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키는 다니의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식당을 열고 평소처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10년 넘게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순간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어딘가가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같은 재료를 2번 주문하거나 약속을 깜빡하거나 계산을 2번 받는 실수까지. 나이 탓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자 민수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냉장고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메모지들을 바라보던 민수는 조용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제 의대생이 된 민수의 눈빛엔 염려가 가득했죠. 며칠 뒤 그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자님,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약을 잘 챙기시고 관리하면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어요. 치매라는 말이 제 귀에 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40년 동안 낯선 이국 땅에서 한국의 맛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잃게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둠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병원 모시고 갈게요. 약도 같이 챙기고요. 아직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 다니가 언제나처럼 밝게 달려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약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다니가 다가와 킁킁대며 탐색을 합니다. 이 아이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니야, 아마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릴지도 몰라. 어쩌면 너조차도.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니는 제 무릎에 머리를 조심스레 기대며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날 밤 무언가에 이끌리듯 옷장을 열고 오래된 분홍빛 한복을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고운 바느질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옷. 한평생 간직해온 손끝으로 천을 어루만지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잊고 있던 제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죠. 다니를 부르고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오늘 오후의 야채 납품 약속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신기하게도 한복을 입은 순간부터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기억이 흐릿해질 때면 한복을 꺼내 입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잊고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곤 했죠. 다니는 그럴 때마다 꼭 제 곁에 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마치 한복과 다니 그리고 나까지 세 존재가 하나의 고향을 잇는 끈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메모장과 알람 기능을 활용해 제 일상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가끔 손님 이름을 잊어버려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따뜻하게 이해해 주었죠.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비록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잊게 되더라도 한국인으로서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만큼은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복, 한식, 그리고 한국을 상징하는 단위. 이 세 가지는 제 분신과도 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다시 한복을 입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다니는 늘 그랬듯 조용히 제 곁에 와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야, 내가 많은 것을 잊게 되더라도 너와 이 한복만큼은 잊지 않을게. 이건 내 고향이고 나 자신이니까. 다니의 조용한 눈빛이 마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마음속에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등불이 앞으로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해줄 힘이 될 것만 같았죠.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어제 손빨래한 한복을 뒷마당에 널고 민수가 사준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 알람을 맞춰 놓아야만 약 먹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니야, 마트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다니는 뒷마당에서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니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녀석이 갑자기 일어나 내 옷자락을 물며 나가지 말라는 듯 끌어당겼죠. 왜 그러는 걸까? 금방 다녀올 거라 안심시키려 했지만 다니의 눈빛은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당 재료와 약국에 들러야 했기에 저는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약국에도 들렀습니다. 결제할 때 카드가 보이지 않아 잠시 당황했지만 다행히 지갑 속에 넣어둔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철렁하는 날이 많아졌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의 이웃들이 저희 뒷마당에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다니가 있었습니다. 다니는 제가 아침에 널어놓은 한복 옆에 앉아 꼼짝 않고 있었죠. 1시간을 저러고 있었어요. 꼼짝없이요. 참 대단한 강아지네요. 옆집 린다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그 광경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바람이 세게 불었나 봅니다. 다른 빨래들은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한복만은 누가 건드릴까 다니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옷이에요, 수자할머니? 정말 아름다운데요. 다니가 저 옷을 아주 소중히 여기나 봐요. 이웃들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진돗개가 한복을 지키는 모습이 이 작은 미국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을 테니까요. 이건 한복이라고 해요. 한국 전통 옷이죠.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린다는 감탄하며 꽃무늬와 색감을 예쁘다고 했습니다. 한복을 조심스럽게 걷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다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몸에서는 풀냄새와 흙냄새가 배어나왔죠. 옷이 날아가 버릴까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그 옷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던 것일까? 녀석은 그렇게 저의 마음을 대신 짊어진 듯 했습니다. 고마워, 다니야. 너가 우리 한복을 지켜줬구나. 다니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참이나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고운 천 위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다니의 눈동자 속엔 말없는 위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 한복을 둘러싼 시간 속에 나와 다니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식당에 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다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한복 옆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며 웃곤 했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는 그것이 다니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었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한복 곁에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다니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고맙다, 다니야. 네가 있어서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다니는 제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작은 미국 마을에서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기억과 고향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치매 증상도 조금씩 심해져서 약 복용량이 늘었습니다. 식당도 이제는 주말에만 문을 열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내일 식당에서 쓸 고춧가루가 떨어진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8시, 동네 아시안마트는 9시까지 여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야, 나 잠깐 고춧가루 사러 갔다 올게. 너는 집에 있어. 다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다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니는 현관문 앞에서 계속 낑낑거렸지만 저는 서둘러 문을 닫고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에 도착해 고춧가루를 사고 익숙한 한국 식품들을 둘러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눈발은 더욱 굵어졌고 익숙해야 할 길이 낯설게 느껴졌죠.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마음은 초조해졌고 생각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겨우 기억을 더듬어 왼쪽 길로 접어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본 적 없는 건물들, 낯선 가로등. 완전히 다른 동네에 온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주머니에 휴대폰도 없었어요. 집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거세졌고 서서히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채 한참을 헤매다 겨우 편의점을 발견하고 들어가 점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기에 점원도 도울 방법이 없었죠. 경찰에 연락해드릴까요? 점원이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정수자 씨 걱정 마세요. 집을 찾아드릴게요. 주소 기억나세요? 겨우 동네까지 기억해낸 덕에 다행히 집 근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제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온 것이었죠.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부끄러움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노인분들이 겨울에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음부턴 꼭 휴대폰 챙기시고 늦은 시간에는 혼자 나가지 마세요. 경찰관의 따뜻한 말에 안심하려던 찰나 집 앞에 도착하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죠. 다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에 묶어둔 줄은 끊어져 있었어요. 제발 다니를 찾아주세요. 우리 진돗개예요. 갈색 털에 목에 메달이 달려있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다니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새벽녘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자 씨 강아지를 찾았습니다. 마을 공원 벤치에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마치 당신이 거기 앉아 잠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이 소복이 쌓인 빈 벤치였답니다. 걔가 그 벤치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니는 제가 자주 가던 공원의 그 벤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흔적을 찾아 그 자리에 밤새 앉아 있었던 것이죠. 1시간쯤 흘렀을까요? 경찰과 함께 다니가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기쁨에 겨워 지졌댔어요. 다니야, 고마워. 넌 정말 날 기억해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혼자 외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주말마다 들러 장을 봐주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지만 다니와의 깊은 유대는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갔어요. 다니는 마치 제 기억을 대신해주는 존재 같았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저는 잊어버려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이제 다니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다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제 고향이자 기억이며 길 잃은 밤의 등불이에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달력으로는 2월 초 이곳 허드슨 밸리에는 여전히 눈이 수북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설날은 제게 늘 특별한 날이었지요.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세배하고 떡국을 먹던 날이니까요. 그때 민수가 전화로 제안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가 설날이잖아요. 할머니 식당에서 작은 파티 열면 어떨까요? 한국 설날을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요즘 내가 식당 일을 많이 못하잖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그냥 한복만 입고 오세요. 민수와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코리안 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했고 식당도 한국 전통 장식으로 정성껏 꾸몄습니다. 설날 아침, 오래된 분홍빛 저고리와 남색 치마, 40년 전 한국을 떠날 때 어머니가 싸주신 그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다니도 제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민수가 다니를 위해 작은 한복 조끼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빨간색 조끼를 입은 다니는 마치 한국 민속촌의 수호견처럼 늠름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기억도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무려 50명 넘는 이웃들이 찾아와 주었죠. 한복을 지키는 게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 메뉴로 떡국, 잡채, 전, 불고기까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뜨거웠어요. 이게 떡국이라고요? 정말 맛있네요. 잡채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 순서로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해금으로 나이 살던 고향은 노래와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해금 특유의 구슬픈 가락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고 어느새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움과 따스함이 뒤섞인 소리는 마치 먼 고향의 풍경을 불러오는 듯 했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해 닿아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식당 안은 잠시 조용하더니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린다를 비롯한 몇몇 손님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다니는 제 발치에 앉아 연주 내내 미동도 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글 노래 뜻이 뭐예요? 한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로 옮기기보단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다. 어떤 기분이 들었니? 슬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의 그 마음이 맞았단다. 설날 페스티벌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내년에도 꼭 다시 오겠다 약속했고, 몇몇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니와 함께 식당 뒷뜰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다니는 여전히 한복조끼를 입은 채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다니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한국은 멀리 있지만 그 안의 마음과 익숙한 온기는 여기서도 느껴지는구나. 다니의 따뜻한 숨결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지지만 마음속 생의 흔적들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졌어요. 모두가 할머니의 해금 연주에 감동했대요. 고맙다, 민수야. 네가 이렇게 애써줘서 정말 든든했어. 우리 손자 든든하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할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면 이런 기억들도 사라지게 될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최대한 웃어 보였습니다. 머릿속 기억은 흐려질 순 있겠지. 하지만 마음속 기억은 남아있을 거야. 다니가 있고 민수 너가 있고 이렇게 한복도 입고 있는데 이 할미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게.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 가도 다니와 민수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은 언제까지나 곁에 머물러 있겠지요? 그날 밤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것들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니도 여전히 작은 한복 조끼를 입은 채 제 침대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니야, 언젠가 내가 모든 것을 잊게 되더라도 너는 기억해 주렴. 우리가 오늘 밤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다. 설날 페스티벌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는 기척이 서서히 느껴지던 3월. 하지만 제 기억은 봄보다 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점점 깊어졌고 약 복용량도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식당은 이제 민수와 주변 사람들의 손길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포근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봄비 사이로 잠시 햇살이 스치고 이내 구름이 덮였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다니와 함께 뒷마당 벤치에 앉아 조용히 봄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다니야, 봄이 왔구나. 고향에서는 이맘때쯤 진달래가 피곤했지. 순간 한국의 봄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진달래 흐드러지게 피는 산자락, 벚꽃 날리던 강변길. 그 오래된 장면들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정작 어제 먹은 음식은 기억나지 않았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봄비가 아닌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갑작스런 눈은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유리창 너머 하얗게 내려앉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눈길이 미끄러워 조금 늦을 거라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날 해금을 켜곤 했었지요. 마음이 이끌리듯 해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툴게 활을 그으며 연주하자 다니는 조용히 제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멈췄을 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봄눈 내리는 날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과 같은 날씨였다는 것을. 10년 전 같은 3월. 남편은 조금만 쉬었다 올게 하고 눈을 감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니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왔고 저는 아이처럼 다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고 저는 그 하얀 세상을 바라보다가 문득 또 한 가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언젠가는 다니마저도 알아보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 그 서글픈 예감이 끝없는 슬픔의 늪에 잠기고 말았죠. 다니야, 혹시 나중에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는 날 기억해줘. 이 집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다니의 눈에서 무언의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요. 그날 밤 민수의 도움으로 제 소중한 것들을 오래된 나무 상자에 담았습니다. 한복, 해금, 남편이 사진,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도자기, 그리고 제가 쓴 일기장까지. 다니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끔 코를 킁킁거리기도 했습니다. 다니야, 이 상자가 우리의 약속이야. 내가 완전히 기억을 잃더라도 너는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줘. 너는 나의 마지막 기억이니까. 민수는 상자에 정수자의 기억 상자 다니와의 약속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상자는 침실 옆 햇살이 잘 드는 선반 위에 두었어요. 창밖에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저는 다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 가더라도 다니와 나눈 약속만큼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히 새겨진 듯 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4월 중순 허드슨밸리의 모든 나무에 연두빛 새싹이 돋았고 뒷마당의 꽃들도 하나둘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창밖의 풍경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예감 때문인지 오늘은 왠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다니야,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해보자. 저는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자주 만들었지만 집에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냉장고에서 묵은지와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김치의 신향이 부엌에 가득 퍼졌어요.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파도 송송 썰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제 몸에 새겨진 오랜 의식 같았습니다. 칼질하는 손이 가끔 떨렸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죠. 다니야, 이게 진짜 고향의 맛이란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야.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찌개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워갔죠. 다니도 그 냄새를 맡고 콧잔등을 킁킁거렸어요. 식탁에 찌개를 올리고 밥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 한 숟가락 떠먹자 그 익숙한 맛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고향의 기억이 입안 가득 퍼졌기 때문일까요? 정말 맛있구나, 다니야. 맛있어서 그래. 너무 행복해서.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저녁에 들을게요. 그래, 민수야. 오늘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참 좋아. 할미가 저녁에 맛있는 것 해놓을게. 저녁으로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자 민수도 좋아하는 요리였죠. 양념을 하고 고기를 재우고 그 모든 과정이 손끝에 익어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요리하는 손만큼은 아직 제 몸의 일부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갈비찜이 익어가는 동안 문득 지난 40년의 제 삶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낯선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식당 문을 열던 설렘, 남편을 보내던 슬픔, 그리고 다니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다니야, 내 인생에 너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 저녁이 다 준비되었을 무렵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그 반가운 얼굴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와, 갈비찜이네요. 할머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따뜻한 밥, 갈비찜, 김치와 나물들. 소박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정겨운 한상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와 다니와 함께 뒷마당으로 나와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언뜻 돌아본 민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수야, 고맙다. 너가 있어서 할머니는 복받은 사람이야.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민수가 떠난 후 저는 다니를 침대 위로 불렀습니다. 평소엔 바닥에서 자던 녀석이지만 오늘은 함께 자고 싶었죠. 다니야, 오늘은 같이 자자.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잔잔히 가라앉는 듯한 평화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낸 이처럼 마음 깊이 평안한 밤이었어요. 고마워, 다니야. 내 생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줘서. 봄날의 마지막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별빛이 내려앉은 밤, 다니의 따스한 숨결을 곁에 두고 저는 조용히 아주 고요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다니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띤 채 평화롭게 눈을 감은 저를 발견한 민수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죠. 다니는 제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제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마치 제 영혼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려는 듯이요.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니와의 약속은 영원히 이 집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그 봄날의 기억처럼 말이죠. 이제 잠시 이야기는 제가 아닌 민수의 시점에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다니와 민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떠난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도 평소와 달리 다니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운에 곧장 침실로 달려갔고 거기엔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신 할머니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다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저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킨 다니의 눈빛은 그 자체로 할머니와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응급실에 연락하고 의사가 할머니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가 특별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쩌면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 준비로 정신없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식당을 찾는 손님들과 이웃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사랑받았는지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죠. 장례식 당일 아침 제가 할머니의 한복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니가 옷장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어요. 그곳엔 할머니가 즐겨 입으셨던 분홍빛 한복이 걸려 있었죠. 다니야, 할머니의 한복을 찾는 거구나. 다니는 한복의 옷자락을 물고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놀랍게도 한복 아래에는 할머니의 기억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일기장, 편지,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담겨 있었죠. 사랑하는 민수야, 할머니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 네가 있어 행복했단다. 다니를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할머니의 한복. 다니가 좋아하는 그 한복을 장례식 날 다니에게 입혀주렴. 한복 입은 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야. 그 말대로 저는 할머니의 한복 천을 정성스레 잘라 다니를 위한 작은 한복 조끼를 만들어 입혔습니다. 장례식 날 분홍빛 한복을 입은 다니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많은 조문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장례식에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었죠. 한복 입은 게.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다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니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어느새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죠. 조용하고 정 많던 개 한 마리가 전한 그날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고 작은 마을 신문에 다니의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자연스럽게 동네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기록 속에 남겨질 만큼 그날의 다니는 할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대로였고 그 자체로 큰 울림이 되었죠. 뉴욕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도 다니의 사연을 듣고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진돗개의 모습이 멀리 떨어진 교민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한복 조각으로 만든 조끼는 특별한 날이면 꺼내 입히곤 하지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요? 할머니의 식당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민은 물론 현지인들까지 발걸음을 했고 저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이어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의대 공부도 병행해야 했기에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할머니와의 약속이자 제 사명으로 꼭 지켜내고 싶었어요. 다니는 여전히 식당 뒷마당에서 지내며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특히 한복 조끼를 입은 날이면 관광객들의 포토존이 되곤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다니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마치 고향의 일부를 만난 것처럼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한 노부부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 다니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어요. 다니를 본 순간 눈가가 금세 촉촉해지셨죠. 그들은 다니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한복 인형을 선물했고 다니는 마치 오래된 지인을 알아보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식당을 열었고 몇몇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죠.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식당이 아닌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식당 한켠에는 할머니와 다니의 사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적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며 그 이야기를 읽곤 했어요. 특히 한복을 지키던 다니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한복이 왜 그렇게 중요했나요? 아이들이 종종 물어올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으니까.
다니에게는 익숙한 숨결이자 따뜻한 손길이었고 오래도록 품고 있던 기억이자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었지. 다니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야. 다니가 나이 들어갈수록 저는 할머니가 남긴 기억 상자를 자주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젊은 시절 사진,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여권, 식당 오픈 당시의 신문 기사, 그리고 다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까지. 어느 봄날 할머니가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 다니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복조끼를 입은 채로요. 저는 다니를 할머니 곁에 묻었고 작은 비석도 함께 세웠습니다. 정수자와 다니. 이국 땅에서 한국의 마음을 지킨 할머니와 진돗개. 며칠 뒤 한국 대사관에서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니의 이야기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기억해준 정수자 할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해왔죠. 그 후로도 할머니의 식당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저는 병원 일을 하면서도 식당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어요. 이건 할머니의 유산이자 다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식당 입구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말씀을 새긴 작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한국이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그 문구를 읽고 조용히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사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다니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의 맛이죠. 오래도록 간직해온 기억과 마음이 담긴 맛이거든요. 할머니와 다니는 이제 곁에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와 흔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개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로 남아있겠지요. 그리고 그날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식당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면 할머니와 다니가 나란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할머니, 다니야. 약속 지켰어요. 두 분이 아끼던 마음 소중히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한복 입은 게 다니와 그날의 약속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다니의 마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과 마음을 다시금 꺼내보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따뜻함으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